오늘의 주치 소개드립니다. 대구 한의대 한방병원 한방안 이빈후 피부과병원 황보민 교수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대구 한의대학교 한방병원의 한방안이비누 피부과 황보민입니다. 네. 아토피 피부염이라는 게 교수님 정확히 어떤 질환이기 때문에 아이들은 물론이고 우리 성인들까지 괴롭히는 그런 질환일까요? 네, 아토피는 한마디로 긁지 않고는 못 배기는 병입니다.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참을 수 없는 가려움. 둘째, 나이에 따라 나타나는 위치가 달라지는 특징적인 병변. 셋째, 며칠로 끝나지 않는 만성적인 경과입니다. 네. 전 세계적으로 어린이 11명 중 1명, 성인은 16명 중 1명꼴로 앓을 만큼 어머나. 흔하지만 중증으로 가면 전신 건강을 위험하는 결코 가볍지 않은 병입니다. 요즘 아토피를 앓는 사람들이 많은 게요. 뭐 아무래도 생활 환경이 바뀌면서 외부 자극이 많아져서 그런 거 아닐까 이런 네.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아토피는 타고난다 이란 이야기를 들었는데 궁금해요, 교수님. 아토피 피부염이 생기는 거는 체질 때문인가요? 환경 때문인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둘 다입니다. 어허. 태어날 때부터 피부 방어막이 약한 체질, 한의학적으로는 위외실고라고 하고요. 현대의학으로는 필라그린이라는 단백질이 부족한 상태가 바탕에 있습니다. 네. 여기에 미세먼지, 서구화된 식습관, 과도한 스트레스와 같은 환경 자극이 방아쇠를 당기는 구조입니다. 부모님 중 한 분이라도 아토피나 비염, 천식이 있었다면 아이에게 나타날 확률이 유의미하게 높아집니다. 체질은 바꾸기 어렵지만 환경과 생활 관리로 발현을 충분히 늦추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이 교수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 네. 아토피 피부염이 단순한 피부 질환으로 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네. 숫자가 말해줍니다. 전 세계 아토피 환자가 1990년에 약 1억 700만 명에서 2021년 1억 2,900만 명으로 늘었고요. 우리나라도 2002년에 3.88%에서 네. 2019년 5.03%로 증가했습니다. 음. 특히 성인 환자 비중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성인이 되어서 처음 발병하는 경우도 전체의 25%에 달합니다. 네. 또한 소아의 최대 7.2%, 성인의 최대 15.6%가 중증으로 분류됩니다. 이 환자들은 단순히 피부가 가려운 수준이 아니라 수면이나 정신건강, 사회생활 전반이 무너지는 상황을 겪습니다. 아이가 크면 낫겠지 하고 기다리는 분들이 많은데요. 네. 지금은 평생 관리해야 하는 만성질환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그래요. 그만큼 이제 아토피 피부염이 생명을 좌우하는 문제는 아니지만은 우리 삶, 네. 생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참 중요하다는 점을 우리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네. 한의학적으로도 아토피 피부염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겠죠. 어떻습니까? 한의학에서는요, 피부는 내장의 거울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의학에서 피부 증상이 단순히 표면의 문제가 아니라 몸 안의 불균형을 알리는 경고 신호라고 보는 겁니다. 아토피가 심해진다는 것은 오장육부의 균형이 무너졌다는 뜻이고요. 특히 면역적 방어막이 약해지고 피 속에 열독이 쌓이는 형태가 피부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봅니다. 또 오래 지속되는 가려움은 잠을 자지 못하게 하고요. 식욕까지 떨어뜨립니다. 한의학에서는 이것을 육체적인 병이 정신까지 손상시킨 사례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한의학적 치료는 처음부터 피부와 몸 전체를 함께 치료합니다. 타고난 체질적 민감성을 다스리지 않으면 평생 다른 알레르기 질환으로도 번질 수 있기 때문에 초기 집중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네. 교수님 앞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사실은 조금 주제 넘은 것 같습니다만 네. 한의학에서 치료 원칙이 치병구본이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어려운 말인데요. 그죠? 이게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원인을 알아야 한다 아하. 그런 뜻인데 교수님 그러면 아토피 피부염 왜 생기는 걸까요? 사실 이게 딱 한 가지 원인이 있는 게 아니라요. 서로 이제 여러 가지 원인인데요. 크게 네 가지 원인이 얽혀서 발생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피부 장벽, 피부의 어떤 성벽이 무너지는 겁니다. 피부 바깥층을 단단하게 유지해주는 필라그린이라는 단백질이 부족해지면 수분은 빠져나가고 세균과 알레르겐이 그 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두 번째는 면역의 폭주입니다. 침입자를 막으려던 면역 시스템이 과도하게 반응하면서 인터루킨 31 같은 물질이 신경을 자극해 극심한 가려움을 만들어냅니다. 세 번째는 황색 포도상 구균이 피부를 장악하고 염증을 더 키웁니다. 넷째로는 가려워서 긁으면 피부 장벽이 더 무너지고 더 가려워지는 어떤 지옥 같은 악순환이 반복되는 겁니다. 한의학에서는 이 모든 과정을 풍열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바람처럼 열이 옮겨 다닌다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된다고 설명합니다. 네. 제 친구 딸이 이제 네. 태어났을 때부터 아토피였는데 아이고. 어릴 때는 이제 집에 놀러 가서 보면은 그 추운 밖에 갓 나갔다 온 것처럼 양볼이 빨갛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좀 자라니까 학교 들어갈 때쯤 돼서 그 피부가 좀 딱딱하고 오. 약간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네. 그래서 제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아토피 피부염이 연령에 따라서 증상도 다 다르게 나타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아토피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바로 이런 점입니다. 나이에 따라서 병변의 위치와 모습이 확연하게 달라집니다. 돌 이전의 영아기에는 주로 볼과 이마가 발갛게 달아오르고 진물이 납니다. 아이가 자꾸 얼굴을 비비는 게 초기 신호입니다. 소화기가 되면 팔 오금이나 무릎 뒤처럼 피부가 접히는 곳으로 옮겨갑니다. 이때부터는 피부가 건조해지고 가죽처럼 두꺼워지는 태선화가 나타납니다. 청소년기, 성인기에는 손의 습진이나 눈꺼풀, 목 주변에 국소적으로 나타나고요. 피부색이 거무스름해집니다. 스트레스에 의한 악화가 특히 두드러지는 시기입니다. 성인 아토피 환자 4명 중 1명은 성인이 돼 처음 발병하기도 해서 어릴 때 괜찮다고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네. 성인도 발병할 수 있다고 하니까 결코 또 우리가 안심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연령에 따라서 증상이 좀 이렇게 다양하게 다르게 나타난다면은 일단은 뭐 대처 방법도 좀 달라져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반드시 달라져야 됩니다. 네. 나이에 따라서 병의 성격 자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영아기에는 얼굴에 진물을 빠르게 잡고 열을 내리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이 시기에는 수유 방식과 소화 상태가 피부에 바로 반영되기 때문에 엄마의 식이 관리도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소화기에는 접히는 부위의 보습과 피부 장벽 강화에 집중해야 됩니다. 이 시기를 잘 잡지 못하면 만성화로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성인기에는 스트레스 관리와 손상된 피부에 영양을 공급하는 것이 중심이 됩니다. 한의학적으로는요, 오래된 염증으로 몸의 진액과 혈이 말라버린 상태를 채워주는 치료가 핵심입니다. 네. 또 제 주변을 보니까 이 아토피 피부염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네. 알레르기 비염이나 천식 같은 오. 다른 알레르기 질환도 함께 겪고 계시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오, 네. 실제로 이게 서로 연관이 좀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네,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깊은 연관요? 깊은 연관이. 이걸 우리가 아토피 마취, 알러지 마취라고 하는데요. 알러지 도미노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네. 전형적인 순서가 있습니다. 영유아기에는 아토피 피부염이 먼저 시작되고 이후 음식물 알레르기, 천식, 알레르기 비염이 차례로 따라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손상된 피부 장벽을 통해서 외부 물질이 들어오면 면역 시스템이 비정상적으로 예민해집니다. 이게 혈액을 타고 온 몸으로 퍼져 코나 기관지에서 다시 폭발적으로 알러지를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네. 한의학에서는 수천 년 전부터 폐주 피모라는 말을 하는데요. 네. 이 말은 폐가 피부와 호흡기를 함께 주관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현대 면역학에서 이를 정확히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즉 피부 치료가 호흡기 건강까지 지키는 길이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네. 그럼 아토피 피부염을 막기 위해서는 말씀하신 알레르기 도미노 현상, 그러니까 네. 아토피 마취로 넘어가는 걸 막는 게 이 치료의 핵심이겠네요.
네, 바로 맞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점인데요. 음. 지금 당장 가려움을 잠깐 잡는 것이 아니라 천식과 비염으로 넘어가는 연결고리를 끊는 것이 진짜 치료의 목표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조기에 피부 장벽을 튼튼하게 하는 것입니다. 피부의 장벽이 튼튼하면 알레르겐이 몸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전신 알레르기로 번지지 않습니다. 한의학적으로는 폐와 비장의 기운을 함께 강화하는 치료를 합니다. 피부를 안정시키면서 동시에 호흡기 점막의 저항력을 높여 알레르기 도미노를 앞 단계에서 막는 효과가 있습니다. 아토피를 단순히 피부 문제로만 보고 대증 치료에만 집중하면 나중에 아이가 천식 환자가 되어서 훨씬 힘든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빠른 치료가 중요한 이유가 이것입니다. 그렇군요. 교수님은 어떻습니까? 일단은 아이를 둔 가정에서는 우리 아이가 혹시 증상이 아토피 피부염인지 아닌지 좀 자세하게 관찰을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의심을 좀 해볼 만한 증상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한 4가지 정도를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코를 자주 비비거나 아침마다 연속으로 재채기를 하는 증상. 네. 두 번째는 밤이나 운동 후에 유독 기침이 잦고 숨을 쉴 때 쌕쌕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증상. 세 번째, 눈 주위가 항상 붉거나 가려워서 자주 비비는 증상. 네 번째는 특정 음식을 먹은 직후에 입술이 붓거나 두드러기가 올라오는 증상. 이런 증상들 중에 하나라도 해당이 된다면 이미 알레르기 도미노가 시작됐을 수 있습니다. 피부 증상이 가벼워 보여도 전문가 치료를 통해서 현재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방금 전에 교수님께서 의심 증상에 대해서 지금 여러 항목들을 소개를 해주셨는데 잘 들어두셨다가 우리 아이가 혹시 이런 증상이 나타나진 않는지 잘 좀 관찰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아토피 피부염이 좀 더 좀 악화됐거나 예후가 좋지 않다 뭐 이런 신호도 따로 있을까요? 네, 4가지 정도 위험 신호가 있습니다. 이 중에 하나라도 해당이 된다면 더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부모나 형제 중에 알레르기 환자가 있는 경우이고요. 두 번째는 돌 이전에 증상이 심하게 시작된 경우. 셋째는 피부염과 함께 천식이나 비염 기미가 보이는 경우이고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병변이 넓고 반복 주기가 짧을수록 알레르기 도미노가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경우일수록 단순히 증상이 나타날 때마다 약을 바르는 방식이 아니라 초기에 집중적으로 치료해서 전체적인 알레르기 체질을 다스리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네. 앞에도 잠깐 음식 얘기를 하셨었는데 네. 실제로 아토피 피부염 얘기할 때 음식이 원인이 되거나 악화시킨다는 얘기를 좀 많이 들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실제로 음식이 원인이 될 수가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네, 절반만 맞는 얘기입니다. 어허. 손상된 피부 장벽을 통해서 음식 성분이 들어와 몸을 예민하게 만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특히 영유아나 중등도 이상의 환자에게서 음식 알레르기 위험이 높은 건 맞습니다. 하지만 혈액 검사에서 특정 음식에 반응이 나왔다고 해서 그 음식이 반드시 아토피 피부염의 주범은 아닙니다. 네. 실제로 먹었을 때 2시간 이내에 가려움이나 발진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지가 훨씬 중요한 기준입니다. 음식만 끊으면 나을 것 같아서 극단적인 식이 제한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게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죠. 음식을 무조건 제한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또 네. 음식을 또 잘 먹어야 면역력도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어서 현대의학적 가이드라인에서는 강하게 경고하는 부분입니다. 인터넷 정보만 보고 우유, 달걀, 밀가루를 한 번에 끊으면 특히 성장기 아이들에게는 영양 불균형이 생깁니다. 네. 더 큰 문제는 특정 음식을 너무 어릴 때부터 엄격히 피하면 오히려 내성이 생기지 않아서 나중에 더 심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오. 한의학적으로는 맵고 기름진 음식, 가공식품이 체내에 열과 독소를 쌓아서 가려움을 폭발시킨다라고 봅니다.
반대로 신선한 채소와 과일은 이 열을 식혀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술과 담배는 아토피를 직접적으로 악화시킨다는 일관된 근거가 있기 때문에 네. 성인 환자분들께서는 이 두 가지만큼은 반드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런 기준 사항들은 분명히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어른들도 성인들도 자극적인 음식이라든가 가공식품 좋아하는 분들 보면은 네. 피부가 아토피인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빈도수가 이렇게 많이 나타나는 것 같은데 네. 일단은 아토피 피부염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음식을 먹을 때 물론 골고루 섭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주의해야 될 가이드라인 같은 게 있다면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핵심은 일괄 금지가 아니라 개별 확인입니다. 어떤 음식을 먹고 2시간 이내에 가려움이나 발진이 반복적으로 나타날 때만 그 음식을 피하면 됩니다. 그 외에는 굳이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에 보존제나 첨가물이 많은 가공식품은 줄이시고 신선한 자연식 위주로 드시는 것을 권합니다. 이게 한의학에서 말하는 몸에 열을 식혀주는 식이 원칙과도 정확히 맞아 떨어집니다. 그리고 식사 조절에 에너지를 쏟는 것보다 보습을 꾸준히 해서 피부 장벽을 튼튼하게 하는 것이 알레르기를 훨씬 더 근본적으로 막는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교수님께 오늘 네. 이거를 꼭 물어보고 싶었어요. 어떤 바로 거죠? 스테로이드입니다. 그러니까 스테로이드가 피부과에서 진료 받아보신 분들은 아마도 아주 익숙한 치료제일 텐데 사실 이게 잘 쓰면 약, 또 못 쓰면 독이 되는 게 바로 이 스테로이드 아닐까요? 네, 정확한 표현입니다. 국소 스테로이드는 수십 년간 검증된 표준 치료제로 급성으로 악화되었을 때 빠르게 염증을 잡는 데는 매우 효과적입니다. 문제는 잘못 쓸 때입니다. 얼굴이나 목처럼 피부가 얇은 부위에 강한 스테로이드를 오랫동안 바르면 피부가 얇아지거나 혈관이 드러나는 부작용이 생깁니다. 어허. 반대로 너무 무서워서 필요한 치료를 아예 안 하는 경우도 문제입니다. 초기에 제대로 잡지 않으면 염증이 만성화돼서 치료 기간이 훨씬 길어집니다. 최근엔 한방병원에 탈스테로이드를 원해서 내원하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스테로이드를 오래 쓰다가 갑자기 끊으면 증상이 폭발적으로 반등하는 탈스테로이드 현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중단할 때에는 반드시 전문가와 단계적인 계획을 세우셔야 합니다. 네. 이제 스테로이드 말씀하셨으니까 저도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게 네. 아토피 피부염에서 스테로이드만큼이나 자주 등장하는 게 또 진먼지 진드기 이거잖아요. 맞아요. 이 네. 진먼지 진드기가 아. 아토피 피부염의 원인 가운데 하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던데 예. 실제로 맞는 말인지 궁금합니다. 음식하고 동일한데요. 모든 환자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검사에서 진먼지 진드기 알레르기가 확인되고 실제 노출 시 증상이 악화되는 경우에만 의미 있는 관리 방법입니다. 해당되는 경우에는요, 침구류를 55에서 60도씨 이상의 고온에서 세탁한 뒤 건조기에서 약 10분 정도 추가로 고온 건조를 시행하면 진드기 사멸에 효과적입니다. 헤파 필터가 달린 청소기를 쓰시고 실내 습도를 너무 높게 유지하지 않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네. 그런데 진먼지 진드기 제거에 지나치게 에너지를 쏟다 보면 정작 더 중요한 보습이나 치료를 소홀히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잘 잡으셔야 합니다. 네, 그렇군요. 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아토피 피부염 환자들은 목욕을 자주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제 지인은 사우나를 잘 안 가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맞는 말입니까? 목욕을 자주 하면 좀 건조해지니까 안 좋을까요? 지금은 완전히 달라진 이야기입니다. 현재는 매일 또는 규칙적인 목욕을 오히려 권장합니다. 네. 피부 노폐물을 제거하고 보습제 흡수를 돕기 때문입니다. 핵심은 이제 333이라는 원칙이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네. 27에서 30도씨의 미지근한 물을 5에서 10분 정도의 짧은 목욕, 그리고 씻고 3분 이내에 보습제를 바르는 이 세 가지입니다. 뜨거운 물은 피부 장벽을 파괴하기 때문에 절대 금물이고요. 떼수건으로 미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누는 중성 또는 약산성 제품을 쓰셔야 하고요. 네. 씻고 나서 물기가 완전히 마르기 전에 보습제를 발라야 수분을 피부 안에 가둘 수 있습니다. 이 네. 타이밍을 놓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네. 그러면 또 궁금해지는 게 우리가 피부에 가장 많이 닿는 친구 바로 옷이잖아요. 옷은 무조건 입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옷은 무조건 입어야 되니까 예. 이게 벗고 다닐 수는 없으니까 네. 이 피부에 직접 닿는 옷이 우리 아토피 피부염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됩니다. 네,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네. 그래요? 옷은 하루 종일 피부에 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거칠고 마찰이 심한 양모 소재는 피하시는 게 좋고요. 부드러운 면직물이나 통기성이 좋은 헐렁한 옷이 가장 좋습니다. 네. 땀은 아토피의 큰 적입니다. 실내 온도를 너무 높게 유지하거나 급격한 온도 변화가 생기면 가려움이 폭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운동 후에 유독 더 긁는다면 땀이 원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가려움을 직접 유발하는 원인으로 꼽습니다. 피부가 가려울 때 마음이 불안하면 더 긁게 되는 것도 이 연결고리 때문입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을 함께 다스리는 것이 아토피 관리의 완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아토피 피부염에 대해서 오늘 한방적으로 함께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토피 피부염을 한의학적으로는 어떻게 치료를 하게 되는지 구체적인 치료 방법을 좀 소개해 주시죠. 한의학 치료의 가장 큰 강점은요, 내복약과 그리고 한방 외용제, 약침을 이용한 이런 삼박자 치료라고 생각합니다. 환자 상태에 따라서 이 세 가지를 조합하게 되는데요. 한약 내복은 피부 증상만 보는 게 아니라 전신 상태와 체질까지 함께 봐주게 됩니다. 진물이 많고 붉은 급성기엔 열을 내리는 처방을 하고, 소화기가 약하고 습한 아급성기에는 비장을 강화하는 약을 처방하고요. 만성화돼서 피부가 사막처럼 말랐을 때는 혀를 기르고 진액을 촉촉하게 하는 처방을 각각 다르게 하게 됩니다. 외용 치료는 저희 병원에서 자체 제조한 연고와 스프레이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 또한 피부 상태에 맞게 성분을 조합하기 때문에 시중 제품과는 다른 접근이 가능합니다. 침 치료는 한방 임상 진료 지침에서 권고 등급 A를 받을 만큼 가려움 완화에 효과가 입증되어 있습니다. 약침은요, 한약재를 기반으로 전문 제조 시설에서 제조한 것으로 환자의 피부 상태에 따라서 필요한 약침을 선택해서 시술합니다. 이 세 가지를 함께 쓸 때 치료와 더불어 재발 빈도가 낮아지게 될 수 있습니다. 네. 한의학 치료, 삼박자 치료에 대해서 교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가정에서 관리를 할 때 어떤 걸 좀 주의를 해야 하는지 내용이 있다면 알려주시죠. 가장 중요한 건 보습입니다. 치료의 보조가 아니라 치료의 바탕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꾸준한 보습만으로도 염증이 폭발하는 빈도를 줄이고 스테로이드 사용량을 낮출 수 있다는 것은 많은 논문에서 입증되어 있습니다. 하루 최소 2회 성인 기준으로 일주일에 250g은 써야 합니다. 생각보다 훨씬 많은 양입니다. 네. 가려움이 폭발할 때는 긁는 대신에 피부를 차갑게 식혀주는 것이 좋습니다. 보습제를 바르고 그 위에 젖은 거즈를 덧대는 습식 드레싱도 악화 시기에 도움이 되고요. 무향 저자극의 보습제를 선택하시고, 이미 붉고 심하게 염증이 올라온 부위는 보습제만으로는 안 됩니다. 반드시 항염 치료를 병행하셔야 하고요. 보습과 치료 이 두 가지가 함께 가야 합니다. 네. 성인 기준으로 250g을 써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죠. 보습제를 그러니까 250g을 써야 된다는 말씀이죠. 네, 250g이면 네. 저희가 일반적으로 파는 화장품이 네. 약 한 400에서 500g이거든요. 네. 그래요. 그게 사실 그러니까- 한 달 사용량이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네. 그런데 그걸 일주일 안에 250g이니까 네. 우와. 거의 2주에 한 통은 쓰셔야 된다라고 와.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그만큼 이제 아토피 피부염에 있어서 보습이 참 중요하다는 거. 예. 씻고 난 다음에 3분 이내 바르는 게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또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아토피 환자들에게 드리고 싶은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좀 전해주시죠. 아토피 환자분들 보면 네.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네. 정말 마음이 아픈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요. 아토피는 혼자 싸우는 병이 아닙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인터넷 정보만 보고 이것저것 시도하다가 정작 제대로 된 시기를 놓치고 오시는 분이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검증되지 않은 민간요법이나 과도한 시기 제한으로 엄마나 아이 둘 다 모두 지쳐버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봅니다. 네. 아토피 치료는요, 저는 오케스트라라고 얘기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보습이나 생활관리라는 기초 위에 현대의학과 이런 항염 치료 그리고 한의학의 전신 조절이 환자 상태에 맞춰서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한 번에 끝내는 치료는 없지만 상태에 맞게 단계적으로 조절하는 관리는 분명히 있습니다. 긴 호흡으로 전문가와 함께 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저희가 옆에서 항상 함께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아토피 피부염은 우리가 겪어보지 않으면 그 불편함을 이해하기 힘든 그런 질환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체질이든 환경이든 우리가 바꿀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존재하니까 오늘 전해드린 정보가 좀 더 나은 삶을 위한 새로운 출발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대구 한의대 한방병원 한방한 이빈후 피부과병원의 황보민 교수님 아주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두 분도 수고 많았습니다. 건강하세요. 네.